세션 1 두 번째 강의, 암과 삶의 연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의 문제이고요. 암과 삶이 통합되었을 때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이고요. 일거스가 추구하는 교육 가치도 암과 삶의 연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실생활에 연계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영어로 하면 이제 authentic learning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realistic learning.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 학생들이 또는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알아볼게요. 요거는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건데,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제 넣은 건데요. 일거스 AI 교육은 AI 교육 과정을, AI를 교육 과정 관점에서 포지셔닝, 위치 지우고, 이걸 기반해서 실생활 문제를 탐구 학습하는 것이다. 근데 이 탐구 학습을 할 때 변혁적 페다고지로 교수 학습 설계를 한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학생 성장, 프락시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학생이 성장하는데 프락시스에 대한 개념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예. 실천으로 번역해서 쓰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아마 이 영상에 들어있을 텐데,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프락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 문제 탐구, 암과 삶의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삶을 연계하는 실생활 문제 탐구.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의 문제이고, 암과 삶을 연계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암과 삶을 연계하는 방식이 뭐냐? 실생활의 문제를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성장해야 삶과 괴리대에서 성장해서 뭐 무작정 암기만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에만 집중한다든가 이러면 뭐 그것으로도 어떤 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는 있겠으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 탐구를 통해서 암과 삶을 연계시키는 것이 21세기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그로써 이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실생활 또는 현실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과 내용 중심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정의하고 일거스 AI 수업을 설계한다면, 다시 말하면 실생활, 암과 삶을 연계하는 실생활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것을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바꿔버리면, 또는 교과 내용을 중심에 놓고 뭔가 수업을 설계해버리면, 이게 일거스 AI 또는 21세기 교육 과정하고도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과 삶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라본 현실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괴리가 될 수 있다. 교과 관점에서의 현실과 학생의 삶의 괴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과서의 내용들도 우리가 이해한 현실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겠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랑 다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교과에서 뭐 제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마사지를 한 거죠. 교과 내용의 학습 목표가 이러한데, 그것에 대한 사례로서 또는 체험 학습으로서 이런 교실에서의 경험들을 내가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거고, 교과 내용 자체는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은 사실 목록이나 교과서에 담긴 미리 포장된, 그러니까 교과서에 담긴 것은 현실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정한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다양성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교과 내용을 통해서 현실에 더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교과서나 기존에 있는 지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은 좀 미리 포장된 진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현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고 교과 내용과 학생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결과전적으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삶을 소외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나의 삶과는 좀 무관한 거죠.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야 돼,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라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어제 밤을 새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과 삶이 분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된 것이 또 현실이다.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통합하는 과정이 그 문제 해결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변혁적 페다고지가 근간을 이룬다고 했어요. 일거스 AI는. 그러면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암과 삶을 연결하는 것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은 학생들이 분석하고 비판하며 가장 중요하게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로 정의합니다. 사회 구성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거고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구성물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새로운 구성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삶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의 현실을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현실은 내가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실 내에서의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규칙을 세워서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혁적 페다고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회정서 학습 보시면 자기 관리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관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사회정서 학습 5가지 역량 얘기할 때. 근데 사실은 사회정서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 4가지 세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캐슬의 사회정서 학습 모델을 보시면 그 4가지 세팅이 뭐냐면 교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지금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주체로서 현실에 개입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외면되어 있거나 교과 내용 중심으로 그 주어진 지식만 탐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변혁적 페다고지에 맞지 않고 일거스 AI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그들의 삶인 거죠. 그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과 삶이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암과 삶을 통합시키는 현실로서 변혁적 페다고지는 이 상호 간의 연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 구성물로서의 현실, 문제 제기로서의 현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현실. 이렇게 해서 이 현실을 그러니까 암과 삶을 통합시킨 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변혁적 페다고지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혁적 페다고지는 개인과 사회가 또는 환경이 함께 변화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사회의 변화가 개개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 사회라고 하는 그 구성으로서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변혁적 페다고지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현실. 그래서 주관적이고 맥락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사회 구성물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사회의 구성물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은 수업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거. 이게 다 사회적 구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범으로서 하나의 문화로서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을 또 변혁적 페다고지에서는 현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죠, 나는. 그죠? 현실과 분리시켜서 인지적으로만 특정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성장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구성주의에서 추구하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다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현실. 이렇게 암과 삶을 연계하는 것을 실생활 문제를 탐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현실, 문제 제기적 현실,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현실 이렇게 현실을 정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PPT만 볼까요? 자,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현실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제 교과 중심의 한계인 거죠. 뭐 그 지식이 쓸모없다, 그 기술이 쓸모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학생이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교과의 지식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교과의 지식을 습득하면 무조건 성장한다.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현실이 객관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인 것처럼 접근을 하고, 그러니 수업안을 우리가 짤 때, 수업 지도서를 짜거나 교사학습 전략을 구성을 할 때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에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포인트에 보시면은 주관적이고 맥락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내가 참여해서 구성했을 때 지식이 생산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지식 생산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와 일치하죠. 프레이리아 메지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 현실의 모순, 위기, 도전, 그것이 바로 학습의 대상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를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면 수학 분수 단원을 시작할 때 초등학생들이 수학 분수 단원을 처음 직면하면 많은 경우에 포기한다고 해서 이걸 예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수학 외에 뭐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니까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는 뭘까요? 그렇다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교과의 학습 목표인 거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는 뭐냐? 현실은 뭐냐? 분수를 왜 배워야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수를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든다는 거죠. 예. 왜 그런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이것을 선생님이 꼭 답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예? 분수를 통해 어떠한 생활의 편리가 있는지, 분수 개념을 왜 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지, 이런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모순이고 위기이고 도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는 채 이제 교과 중심으로 진행해 버리면 물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야 그걸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할 텐데,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교육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암과 삶을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사회적 구성물로서 현실을 본다는 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의 관계 또한 사회 구성물인 거죠. 그죠? 학교에 와서 그 반에 배정이 되고 짝꿍이 되다 보니 친구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환경이 주어진다면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사회적 구성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제기해야, 문제 제기를 해야 현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목적지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는 것입니다.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 그래서 구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보든 지식이든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구성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그죠?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불러요. 의미 있는 학습.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나의 외부에 있던 지식이나 정보를 또는 기술을 가져다가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나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이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 그건 뭐 비판적 성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과정들이 현실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혁적 페다고지에서의 현실은 문제제기식 현실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사회 환경이 자신의 고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IB에서 많이 추구하는 지식 생산 방식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할 때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방식에서 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바꾸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방식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탐구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중심주의죠. 갖는 한계가 암과 삶을 분리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 수학으로 또 우리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세 번째 이제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교실에서는 분수가 왜 싫다고 느껴지는 것인지, 또는 분수가 싫은 것인지 분수를 배우는 방식이 싫은 것인지를 구분하려고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총괄 점수가, 그러니까 총괄 평가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얻은 점수가 높다라고 했을 때, 되게 똑똑하다라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수학을 잘하면 똑똑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정당한가, 또는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나 방식이 다르니까 동일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일어날 수 있고, 점수 차이가 낮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중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좋은 점수를 받고도 나중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유지될 수도 있고,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다르겠죠. 사지선자로 볼 거냐, 아니면 논술 형식으로 볼 거냐, 그 외에 수행평가로 볼 거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리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기반으로 되어 있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이기도 하죠. 수학 점수가 낮으면 수포자로 낙인 찍어버려도 되냐, 이거 정당하지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직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수학을 잘하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또는 다른 과목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변혁적 페다고지에서 다루는, 이제 얼굴을 좀 띄워볼까요? 이렇게. 변혁적 페다고지 세 번째, 현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현실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좋은 학습은 아닌 거죠. 좋은 교육은 아닌 거예요. 그죠? 교육학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학습자가 자신이 직면한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변혁적 페다고지가 정의하는, 또는 구성주의가 정의하는 교육입니다. 학습 과정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어땠나요? 학생들의 저항을 허용하지 않았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문제를 왜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흐트리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학습의 주도성을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차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학습 목표 또는 성취 기준을 세울 때,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인지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시키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은 전통과 굉장히 상반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변혁적 페다고지가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이상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가치와 그럼 다르냐, 이게? 아닙니다. 같아요. 그죠? 삶과 연계된 학습, 그죠? 깊이 있는 학습, 그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해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뭐 제도적인 것,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 학습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교과의 어떤 그런, 지필이라든가, 기존의 교과서가 갖는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변혁적 페다고지 또는 일거스와 다르지 않다. 강조하고 싶고요. 변혁적 페다고지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뿌리 깊은 가치관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과주의 같은 거죠. 점수를 잘 받으니까 난 똑똑하고, 얘는 점수를 낮으니까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하대를 해도 돼 라고 만약에 내가 느낀다면, 그건 좋지 않은 교육의 결과물인 거죠. 좋은 교육은. 왜냐하면 전인적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가치가, 여기서 학습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해당이 되고요. 학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게 성과주의죠. 이런 것들은 도전하는 것이 변혁적 페다고지이고, 그래야 암과 삶이 통합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자신의 자아를 조화시키는 것이 힘든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거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할 필요 없어 라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교육관인 거죠. 거기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러면. 자, 단 한 번의 수업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뭐 진도를 나간다던가 특정한 어떤 그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불행히도 많은 학생들이 놓치게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미 수학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거여서 수학 말고 다른 교과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뭔가를 포기했다던가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야말로 계획대로 시간 타임라인대로 뭔가 진행하고 있다면 사실은 학생들을 삶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수학을 하는 학습하는 목적이 뭔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좋은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못해. 그죠? 그러면 좋은 교육이라고 보기 힘들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변혁적 페다고지에서 추구하는 이제 현실에 대한 정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습의 목표가 그럼 뭐냐? 존재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했고 암과 삶에 통합시키는 또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거스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일거스 AI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일거스 AI 또는 일거스 교육이 추구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 핵심 페다고지가 뭐냐? 변혁적 페다고지다. 그래서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학습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세계관과 세계관을 넘어서서 새롭고 더 포용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변혁적 페다고지가 학습 목표로 삼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현실 말하는 것이고요. 문제 제기로서의 현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혁적 학습 목표가 바로 암과 삶이 연계된 그죠? 삶과 삶이 연계된 것이고 학습자가 직면한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의 현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요청이 있으시거나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